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시원하게 뭔가 이번 한 주에 무언가 일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양 경기에서 승전보를 기분 좋게 울리면서 흐름이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경기 분석과 함께 또 선수들의 면면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현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마음만은 좀 따뜻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왜요? 왜요? 이게 춥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게 네. 이건 뭐 주식이 올라도 뭐 전체가 뭐 너무 추워도 제주도에 보니까는 이번에 뭐 공항 뭐 맞아요. 결항돼가지고 뭐 제 아시는 분도 한 분 지금 서울에 네. 못 올라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뭐 골판지 박스를 10,000원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장님의 마음을 녹여주기에는 증시의 온도가 아직까지는 좀 낮나 봐요. 그렇죠. 조금 더 올랐어야 되지 않느냐. 아, 정말요? 예, 네. 너무 지금 특히 요새 중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점이 약간 좀 걸리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뭐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후에 약간 좀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조금 그런 부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아침에 일본도 좀 올랐다가 밀리길래 이게 너무 금요일 날 혼자 6% 올랐으니까 혼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나 그런데 뭐 일본도 뭐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오늘 경기 분위기 다소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또 한켠에서는 약간 더 뭔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선수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LG 생활건강, 2번이 대림산업이고요. 3번 타자 호텔신라입니다. 4번 포스코가 차지했습니다. 5번 써니전자고요. 6번 CJ CGV, 7번 한국가스공사와 8번 LG화학, 마지막으로 9번 타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저는 라인업 쭉 보니까 가장 크게 좀 와닿는 점이 선수들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라인업 좀 어때 보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라인업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사실 뭐 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좀 낙폭과대 반등 위주, 좀 쇼커버 맞아요. 위주의 어떤 시장 흐름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떤 시장을 관통하는 흐름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뭐 쇼커버 중심의 어떤 지수 흐름과 좀 개별주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좀 라인업이 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시장이 그만큼 지금 뭐 주도주라든지 어떤 큰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또 아니라는 점을 한번 상기를 할 수 있는 라인업이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꾸준히 잘 칠 만한 선수들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뭐 그렇죠. 네, 뒷발로 가지 잡고 뭐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됐다 이 얘기 해주신 정확하게 거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허 의원님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오늘 4번 타자 포스코 진짜 잘 친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오랜만에 거의 뭐 6% 아주 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뭐 대림산업도 뭐 거기에 같은 뭐 컨셉이겠죠. 그리고 LG화학은 뭐 후장에 좀 힘이 빠졌는데요. 역시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1,400원짜리 리포트, 그래서 1,400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수개 분기 내에 털린다고 하면 뭐 그럴 개연성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최악으로 일단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써니전자도 들어와 있네요. 5번 타자. 이건 뭐 안철수하고 누구였죠? 천정배. 천정배 둘이 합치게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뭐 금요일부터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뭐 좋았었고요. 뭐 CGV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나왔는데 ENM도 같이 상향 나왔더라고요. 둘 다 뭐 아주 강했는데 6번 타자인 CGV는 특히나 이제 홈런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최고치 경신했던 흐름이니까 뭐 좋습니다. 네. 예. 선수들 그러면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CGV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CJ 그룹주 전반적으로 뭐 CGV나 E&M 둘 다 흐름이 굉장히 좀 맞아요. 좋은 네.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큰 흐름에서 제가 지난주에 SM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엔터 쪽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흐름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CJ CGV나 CJ E&M이나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엔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 CGV는 이제 중국 내 영화관 수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영화를 보는 이제 관객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광고 객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 중간 광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MBC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원 선인데 지금 오히려 E&M 같은 경우 뭐 응팔 저희가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부분의 광고료가 2,500만 원 이제 이렇게까지 지상파를 좀 초월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장주로서 두 주식이 모두 다 CJ 그룹주가 다 퍼가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화장품, 그 소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화장품을 놓고 보면은 추가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 모르는 사람 없고 홍보 잘 됐고요.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사고 그럼 자 여기서 30%씩 연간 추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는 네. 이게 힘들다라고 좀 보이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이제 엔터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광고 객단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온 것도 중국 쪽에서의 사업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부터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이번에 예, 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일단 뭐 갈수록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관련 영화관 기업이 이제 완다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맞아요. 완다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좀 그 평균 이제 극장에서 영화장 그 평균 표값이 2만 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10,000원 후반대라고 제가 우리보다 비싸네요. 예,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대중화가 되고 점점 더 늘어났을 때 오히려 국내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GV가 지금 퍼가 다소 높고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영화관 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있지 않느냐. 다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짧게 놓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CGV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될 만한 CJ 움직이는 거 보면 다시 이쪽이 또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저도 영화 좋아하고요. 날씨가 뭐 영화에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뭐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실내에서 뭐 실내 스포츠를 하든가 뭐 이런 걸로 여가 선용해야 될 것인데 뭐 극장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지난 주말에 저도 영화를 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뭔가 이 영화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보니까 아 저는 영화표를 살 게 아니라 CJV를 샀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들었는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이어서 좀 어떤 선수 볼까요, 허 의원님? 저는 8번 타자입니다. 8번 LG화학. 예. 네. LG화학은 다소 좀 부진했죠. 네네. 오늘 좀 쉬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뭐 하다가 하는 척 하더니 그냥 뭐 좀 후반 들어서는 좀 안 좋아지고 결국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뭐 보니까 컨셉은 똑같아요. 그냥 유동성 글로벌하게 풀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 뭐 여기다 이제 상품 단가가 주말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네. 이제 글로벌하게 다 좋았던 상황인데 유럽하고 일본도 추가 하나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2%를 맞추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언제 한다고는 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로다 발언이요. 어쨌든 뭐 좋고요. 1월달 FOMC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있고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반영될 텐데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내일 26일이죠. 네. 내일 나올 건데 한 70% 증분 예상돼요. 거의 4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이던스는 네.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고요. 목표가가 지금 한 38만 원 중후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상승률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유동성이 실제로 확충이 더 될지는 또 이제 가봐야 되겠죠. 네. 3월도 가봐야 되고 뭐 할 건데 일단 분위기는 이쪽도 뭐 LG화학도 지금 컨셉이면
보면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은 좀 강했는데 LG화학이 유독 좀 쉬어갔던 이유는 그동안에 좀 올라서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밸류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아주 PBR 측면에서 다른 쪽보다는 뭐 포스코나 뭐 이런 쪽들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 보일 수도 있는 위치여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약간 투자 포인트가 다른데요. 저는 LG화학이 좀 오늘 지지부진한 이유는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쪽으로 묶이면서 아니죠. 그 전기차는 좀 별도로.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이제 LG화학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LG화학이 아시겠지만 사실 전기차 부분의 수익은 미미합니다.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원래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1%대 이제 한 자리대 이제 이익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LG화학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에서의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원유가 원재료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가랑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공급 쇼크에 의한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원유를 갖다 가져와서 이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그걸 다른 상품들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상품 스프레드는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옷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저희가 뭐 옷 가격 같은 경우도 TPA 원재료로 해가지고 나일론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나일론 가격은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유가는 훨씬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나일론을 만들어놓은 TPA를 뽑아냈을 때 그 TPA의 가격은 남아있는데 원유값이 싸졌으니까 원재료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랬다는 그렇죠. 아니, 그 짧은 기간이죠. 그 50불 이하 구간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했죠. 네. 그동안에 재고평가손 때문에 유가가 빠질 때마다 주가도 빠졌죠. 단기간에 재고평가손이 발생을 하면서 빠질 것이다. 근데 이제 재고평가손 구간이 다 이제 상쇄가 되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은 석유화학 산업에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가가 상승하면은 석유화학 기업, 물론 휴캠스라든지 카프로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은 예외입니다만은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물론 하나케미칼은 요새 태양광이 좀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석유화학 정제 기업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할수록 더 안 좋은 수익성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어떤 자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 국제유가가 빠질 때 스프레드가 넓어지면서 더 좋아지는 이런 걸로 봐야 되고 정유화학 쪽은 좀 다른가요? 정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화학도 정유죠. 정유도 마찬가지로 원유 가져와서 그 휘발유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석유화학이랑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석유화학이 마진 스프레드 차이가 넓죠. 왜냐면 상품이 다양하게 나가는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저희가 무슨 뭐 나일론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건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반면에 정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석유화학이 마진 스프레드가 높고 롯데케미칼이 실제로 더 많이 LG화학도 미리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정유가 이제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 좋은 국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원유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신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석유화학 정유화학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매번 방송을 하면서 특히 정유주들 같은 경우 국제유가 빠질 때는 빠져서 좋다. 그리고 또 오늘 기사 몇몇 기사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올라서 정유주들도 올랐다.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맞지? 좀 헷갈리셨을 텐데 지금 이 과장님 분석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한 선수 더 볼까요? 어떤 선수 눈길 가세요? 예, 뭐 포스코 봐야죠. 포스코. 오늘 4번 타자였네요. 예, 뭐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일단 뭐 포스코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과잉 투자 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천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중국 내 좀비 기업들을 이제 잘라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철강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좀 되면서 철강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로 정책의 본격화죠. 이제 올해부터 중국의 SOC 사업으로 이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뭐 기찻길 뚫고 백길 뚫고 해서 유럽으로까지 이제 무상으로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중국 내 철강 공급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철강 가격도 조금은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더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실 오른 거는 이 앞에 두 가지 포인트는 잊어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고 표면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 부분 가지고는 주가 더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가동률 60%밖에 안 되거든요. 가동률 여기서 60%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공급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는 계속 수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잉 투자 산업 구조조정 1대1로 정책 본격화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투자 포인트로 철강 더 오를 수 없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쇼커버. 이제 네이키드 숏셀링을 해놓은 기관들이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내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덱스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가 코스피 200을 담아야 돼요. 코스피 200을 담아야 되는데 올라간 거 수익 실현하고 떨어진 걸 사는 겁니다. 더 빠질 데 없다. 포스코 현대해철 더 빠질 데 없으니까는 여기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는 어떤 가장 큰 자산 운용이 이 부분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철강이 들어가고 기타를 갖다가 수익 실현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수급 패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신다면은 포스코 현대해철 많이 빠졌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닥 찍었다. 이제 중국 쪽이 좋아지니까는 여기서 쭉쭉 갈 거야. 많이 빠졌으니까 뭐 수익률 목표 수익률 30%, 50%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고 여기서는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은 짧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대 수익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기를 권해 주셨네요. 네.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같은 생각인데요. 이쪽이 되려면 뭔가 뭐 아주 큰 투자가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좀 한번 정리가 완전히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이 좀 말처럼 쉽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이 좀 애매하죠. 바닥에서 거의 한 10%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또 잘못 잡았다 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위쪽으로 또 한 10%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네. 또 얼마까지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지를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 전망을 철강을 좋다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굳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 뭐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의 의견이 네. 비슷하네요. 지금 낙폭과대 하면 호텔신라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밀렸죠.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서서히 좀 반등 나오는데 호텔신라도 좀 비슷하게 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호텔신라는 제가 애증의 종목인데 왜요? 제가 모 방송에서 10만 원 네네. 돌파하면서부터 호텔신라는 숏이다.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많이 갔네. 14만 원까지 찍고 그리고 거의 한 1년을 10만 원 위에서 돌았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이현준 틀렸다, 쟤 뭐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이제 본질 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저희 방송에서 삼성전자 제가 뭐 160만 원일 때 삼성전자 목표 주가 110만 원 이런 얘기 한번 했었다가 또 굉장히 욕먹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장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그 기대를 조금이라도 못 미쳤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뭐 참혹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도 지금 이러한 호텔신라 같은 같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 여태까지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서 많이 올라온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화로 삼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호텔신라 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솔직히 지금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뭐 10% 정도는 추가 15%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쇼커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따라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고 말 그대로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만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안 나왔던 선수들도 있는데요. 조금씩 좀 코멘트 해주시고 싶으신 선수 한 명씩만 더 들어볼까요? 허 위원님부터요. 딱히 안 보이는데. 허 위원님 뭐 네. 평소에 정치 테마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정치 테마요? 고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급락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써니전자는 글쎄 뭐 정치 얘기는 안 할래요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제가. 그 두 사람 합쳤다는 소리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9번 타자인 대우조선해양은 네, 이것도 좀 불편한 종목이긴 하죠. 근데 그쵸. 지금 미천구 공사 금액이면 건설, 조선, 플랜트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건데 그냥 오늘은 그냥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다 묻어간 것 같아요. 근데 갖고 계신 종목군들 미천구 공사 금액, 조선, 건설, 플랜트 종목이시면 잘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장님께서는요?
뭐 굳이 뭐 본다면 대림산업 정도 하나 더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건자재 말씀을 드리고 그쵸. 건자재 좀 좋은 네. 흐름 보여줬고요. 또 건설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만 추가 상승 폭도 좀 제한적이다. 요새 다 추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만약에 강하게 좀 돌파를 했을 때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재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유가가 너무 낮아서 과연 추가 수주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해외 부분이 그렇게 좋아질 여력은 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건설 경기도 작년에 60만 호 사상 최대 분양이지만 올해는 30만 호로 대폭 줄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나 기대감은 조금씩 낮추면서 목표 수익률도 조금씩 낮게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선수들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루했다고 내일 출루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가운데서 MVP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장님 발표해 주시죠. 오늘 MVP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신라를 한번 뽑아봤어요. 호텔신라가 네. 여러 가지로 좀 교훈을 좀 저 개인적으로도 교훈을 좀 많이 준 종목이었고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 주가를 넘어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걸 느꼈거든요. 섣불리 숏을 하면 안 된다. 섣불리 매도 의견을 내면 안 된다라는 좀 의견도 느꼈습니다만 또 반대로 적정 가치는 정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적정 가치를 크게 넘어간 종목이라면은 그게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교훈이 서로 상반되는 교훈인데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교훈을 모두 배울 수 있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MVP 호텔신라였습니다. 5.38% 상승하면서 68,500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지금 좀 중국이 다소 좀 불안해가지고요. 걱정은 되는데 좀 어떻게 내일 경기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밤에 ECB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들은 뭐 크게 발표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네. 크게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없어요. 지표가 오늘 크게 밤에는. 없고 그냥 네네. 뭐 드라기 총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저번 주에 반영이 됐었어요. 한번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뭐 드라기 총재가 연설만 하면은 저희가 드라기 푸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기가 말하면은 맨날 뻥만 치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실행을 옮기게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빠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해 볼 게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내일 밤에 미국 서비스 PMI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 전체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양책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춘절? 춘절도 있고요. 그 3월 달에 양회요? 네, 3월 달에 양회가 있죠. 이제 3월 달 이제 2월이 좀 들어가면 2월 말 되면 양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춘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에 좀 방향타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국인 수급도 그 정도 시점 어느 정도 딱 중국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좀 매듭을 좀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선수로 클린업 트리오 꾸려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개별주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지난주에도 건자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자재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개별주로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이 신세계 INC인데 요새 선전하죠. 뭐 쓱 해가지고 SSG 페이, 네. SSG 페이 수혜고 그동안 이제 뭐 투자 개발비라든지 신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빠졌는데 일단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선수들 쭉 호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세계 INC, 조광페인트, 현대통신 이렇게 세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사이즈 작아지고 발 빨라졌는데 포인트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신세계 INC부터 추가 설명 더 해주세요. 예, 뭐 SSG 페이 수혜고요. 신세계 그룹 내 사업 재편 수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마트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마트의 매출이 그만큼 줄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저도 요새 뭐 쿠팡이라든지 쿠팡 마트가 굉장히 편해요. 저도요. 예,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트 가서 가격 보고 그쵸. 쿠팡이나 이런 데 소셜 커머스 가격을 보면 마트 가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세제나 이런 거 그런 공산품들은 훨씬 싸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사는 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페이 수혜주가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이제 우려는 끝이다. 이제는 이제 향후에 어떤 이익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주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INC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건자재. 이제 두 번째는 조광 페인트인데요. 이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아시겠지만 뭐 건설 경기 수혜인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주고 유가 하락의 수혜주죠. 유가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원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 좀 개선 효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이익, 3분기까지 이익 낸 것도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뭐 퍼가 8배인데 4분기에는 이익이 조금 더 유가가 하락한 만큼만 이익이 더 늘어났어도 충분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네. 퍼가 7배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수혜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현대통신은 현대산업개발 자회사고요. 이 아파트 최대 분양의 수혜주인데 이게 그 도오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터폰, 그렇죠. 인터폰. IoT라고 뭐 하는데 솔직히 저는 IoT 수혜주로 엮고 싶진 않고요. 그냥 IoT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 60만 원 분양됐고 거기에 다 도어폰 들어가는데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여태까지 저가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3개, 4개씩 들어가요. 화장실에 하나 있고 주방에 하나 있고 거실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요. 그렇죠. 이게 뭐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 도어폰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파트 60만 호죠. 60만 개 다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넘어서서 오피스텔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6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별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 매출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건자재에서 가장 크게 매출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주잔고도 안정적으로 이익 증가가 됐고 작년 작년 하반기 기준이죠.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 1,900억이 넘어갔고 지금은 아마 2,000억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렇게 또 이익 추정을 해본다면은 퍼는 7배 미만까지 좀 볼 수 있는 좀 저평가된 건자재주라는 점에서 4분기 실적 시즌 여러 가지로 좀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좀 기대를 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자재주로 한번 압축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좀 단기보다는 좀 더 중기나 그 이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보시는 거세요? 저는 4분기 실적이 이제 2월 15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내로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린업 트리오까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건자재 관련된 선수들 상당히 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조광페인트 그리고 현대통신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INC, SSG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쪽에 신세계페이라고 하죠. 이쪽으로의 수혜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저희 클린업 트리오의 포인트도 실적이었는데요. 장 마감한 이후 삼성 SDI가 지난해 실적 내놨습니다. 5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 내용들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이런 바깥 세상 그리고 장세 속에서도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